월급날엔 풍족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통장이 가벼워지시죠? 숫자를 다 아는데도 돈은 왜 자꾸 새어나갈까요? 리처드 탈러는 말합니다. 우리는 계산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습관과 감정에 흔들리는 진짜 사람이라고요. 오늘은 행동 경제학으로 한국인의 일상 지출과 투자 실수 속에 숨어 있는 심리의 함정을 밝히고 환경을 설계해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끝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침 편의점 커피 한 잔, 배달비 3,000원, 구독 한두 개. 사소하니까 괜찮다며 넘겨요. 그런데 이상하죠. 한 달이 지나면 어디로 갔지? 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조종사, 즉 우리의 편향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조종사의 습관을 잡아낼 증거와 대안을 보여드릴게요. 전통 경제학은 우리가 항상 합리적이라고 가정했죠. 그러나 탈러는 시장에서 흔히 틀리게 행동하는 진짜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까 불안해 팔아버리고 공짜라면 필요 없어도 챙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잘못된 인간이 아니라 원래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실수하기 쉬운 순간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의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이 줄어든 건 아닌데 이상하게 모임비, 배달비, 택시, 구독이 쌓여요. 이건 한두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누수입니다. 탈러는 이런 반복을 단발성 의지로 막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해결책은 돈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와 디폴트입니다. 즉, 자동으로 좋은 선택이 되게 만드는 설계죠.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이 오를수록 새나가는 돈이 커집니다. 이유는 자격감과 정당화입니다. 고생했으니 택시, 스트레스 받으니 쇼핑, 똑똑함이 아니라 감정이 소비를 결정하고 머리는 이유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탈러는 교육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감정의 파도를 이용하는 파도 타기 기술, 즉 선택 설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세금 환급이면 헐렁하게 쓰고 월세 돈이면 손이 떨리죠. 머릿속에서 돈을 용도별로 나눠 계좌를 만든 탓입니다. 탈러는 이를 멘탈 어카운팅이라 불렀습니다. 문제는 돈의 실제 가치는 같아도 마음속 라벨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한다는 것. 해결은 라벨을 바꿔주거나 라벨이 필요 없게 자동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절대 안 쓰는 성역처럼 느끼지만 신용대출은 가볍게 씁니다. 청약 통장은 미래의 꿈이라며 지키지만 카드 할부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당겼습니다. 같은 돈이지만 라벨 때문에 위험과 우선순위가 왜곡되죠. 해결은 주거 투자 생활비를 한 화면에서 보고 비율로 자동 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즐거움은 크게 느끼고 미래의 기쁨은 작게 느끼는 경향을 현재 편향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적금은 다음 달부터가 되죠. 탈러는 이 간극을 줄이려면 결심이 아니라 지연 비용을 줄이거나 즉시 보상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자동이체를 설정하며 성공 체크리스트에 작은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잃을 때의 고통이 얻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해난 주식은 못 팔고 이익은 빨리 실현하죠. 이 편향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망칩니다. 해결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바구니를 보고 손실 규칙을 사전에 정해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은 실제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중고거래에서 내 물건 가격을 높게 부르는 이유죠. 주식 부동산에도 동일하게 작동해 집착 보유가 됩니다. 이탈을 어렵게 하는 감정의 끈을 끊으려면 내 것이 아니라 시장 옵션 중 하나라고 적어놓는 단순한 문구가 도움됩니다. 소유가 아닌 대안을 보게 하니까요.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서 비효율을 계속 유지하는 걸 침몰 비용 착각이라 합니다. 쓰지 않는 헬스장, 재미없는 구독, 안 오르는 종목. 탈출법은 앞으로의 가치만 본다는 규칙을 삶의 디폴트로 박는 것입니다. 매달 1일 사용시간 효용 대안을 체크해 자동 해지 리스트에 올리면 감정 대신 규칙이 결정을 대신합니다. 폭설 다음날 편의점에서 생수값이 오르면 화가 납니다. 공정성 규범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합니다. 분노는 이해되지만 투자와 소비에선 감정이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단순합니다. 가격의 움직임을 의도가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이고 내 기준표로 의사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서류, 어려운 용어, 귀찮음. 이게 우리의 지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강력합니다. 자동가입, 자동이체, 자동증액 같은 설정이 귀차니즘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한국에서도 급여일 다음 날로 적립식 투자를 디폴트화하고 해지하려면 2번 확인하게 만드는 등 작은 마찰을 설계하면 실천율이 급등합니다. 내일 더 저축하기는 급여 인상분의 일부를 저축으로 자동 배정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고통 없이 저축률을 올립니다. 한국형으로는 연봉 협상 시즌에 자동 증액을 설정하고 명절 상여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연금 계좌로 흘려보내는 규칙을 세우세요. 보너스의 달콤함은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몫을 먼저 떼어두는 겁니다. 나쁜 소비에는 마찰을 늘리고 좋은 소비에는 마찰을 줄이세요. 배달의 비밀번호 2번, 야식은 카드 잠금, 충동 구매는 24시간 대기. 반대로 투자 자동이체는 원터치, 건강식 장보기는 장바구니 자동 재구매. 마찰은 의지 대신 환경으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가드레일입니다. 카드 결제는 현금보다 지불의 고통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씁니다. 해결은 큰 소비는 현금성 결제로, 잦은 소액은 주 1회 합산 결제로 묶어 고통을 한 번에 느끼는 것. 또한 카드 한도는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고 야간 시간대 결제를 제한하면 통제감이 커집니다. 구독은 한 번 동의하면 매달 빠져나갑니다. 인지하기 어렵죠. 해결은 구독 결제일 이꼬르 점검일로 고정하고 모든 구독을 한 폴더에 모아 홈 화면 최상단에 배치하는 것. 사용시간 만족도 대안 비교 후 합리적 기준에 못 미치면 즉시 해지. 구독은 편리하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대신 정하지는 않습니다. 할인 전 10만 원, 할인 후 9만 원 vs 그냥 9만 원. 둘은 같지만 느낌은 다릅니다. 프레이밍, 즉 표기 방식이 선택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속이기보다 내가 보는 숫자를 통일하세요. 월간이 아니라 연간 비용으로 보고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과소비의 빛이 바랍니다. 숫자에 정직해지는 순간 감정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주변의 사용량, 투자처, 소비 스타일은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이 있죠. 남의 소득 부채 리스크는 다릅니다. 사회적 비교는 동기엔 도움이 되지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숫자와 내 목표를 기준으로 남들도 한다는 말 앞에는 반드시 그래서 나도 해야 하는가? 를 붙이세요. 수익 난 건 빨리 팔고 손해 난 건 오래 들고 가는 처분 효과는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갉아먹습니다. 해결은 리밸런싱 날짜를 고정하고 수익 손실이 아닌 비중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 개별 감정 대신 규칙이 주도권을 잡을 때 장기 수익은 조용히 쌓입니다. 투자 계좌를 자주 볼수록 변동성의 진동이 커 보이고 손실 회피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빈번한 확인은 수익률을 해칩니다. 해결은 알람을 최소화하고 확인 빈도를 줄이는 것. 월 1회 점검 분기, 1회 리밸런싱 같은 보기 디폴트를 정하면 마음의 굴곡이 줄고 수익의 곡선은 부드러워집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믿듯 투자에서도 과잉 확신이 만연합니다. 지나친 집중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로 이어지죠. 해결은 내가 틀릴 때 시나리오를 먼저 쓰는 프리모템입니다. 목표 손실 한도, 현금 비중 바닥선, 재투입 조건을 미리 정하면 과잉 확신의 날개가 접힙니다. 한국 투자자는 아파트와 현금 선호가 큽니다. 주식 채권 대체의 분산이 약하죠. 바구니 사고를 적용해 생활비 1년치 현금 바구니, 장기 성장 바구니, 안정성 바구니로 나누세요. 이 구조는 하락장에서 공포를 줄이고 상승장에서 과열을 눌러 장기 복리를 지켜줍니다.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는 세금의 마찰을 줄여주는 레일입니다. 급여일 다음날 자동이체, 연 1회 자동증액, 분기 1회 리밸런싱을 디폴트로 두세요. 세금 환급은 다시 계좌로 재투입, 돈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만들면 의지의 피로는 줄고 계좌는 두꺼워집니다. 첫 호가에 마음이 고정되는 앵커링,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확증 편향은 부동산에서도 강력합니다. 해결은 세 가지 가격, 최근 실거래, 지역 소득 대비 가격, 대체 자산 수익률을 동시에 보며 내 감정의 기준점을 흔드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범위를 보는 습관이 위험을 낮춥니다. 야간 급등, 채팅방의 열기, 해외보다 비싼 가격, 김치 프리미엄은 군중 심리와 제한된 자금 이동이 만든 현상입니다. 단기 추격은 높은 변동성과 심리적 번아웃을 부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은 피하고 장기 원칙과 현금 비중을 지키는 것입니다. 편의점 1+1, 대형마트 묶음 할인은 소비를 늘리는 프레이밍입니다. 필요한 양보다 많이 사서 버리거나 현금 흐름을 압박하죠. 해결은 장바구니를 필요 목록으로 시작하고 할인은 목록 안에서만 적용하는 것.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안 사는 게 가장 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월급은 들어오는 즉시 세 바구니로 자동 분배하세요. 필수 지출, 미래 투자, 자유소비. 자유소비 바구니가 바닥나면 소비는 멈추는 게 규칙입니다. 이 단순한 디폴트는 예산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지키며 부의 축적 속도를 올립니다. 먼저 빼두면 쓸 돈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사람은 즉시 보상에 민감합니다. 자동이체가 실행되면 체크박스에 별표,
월 목표 달성 시 스티커, 분기마다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등 즉각적 신호를 붙이세요. 습관은 시스템이 이깁니다. 감정은 출렁여도 보상은 조용히 행동을 고정합니다. 빚은 레버리지지만 감정이 앞서면 족쇄가 됩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변동 대신 고정, 장난감 대신 자산, 긴장 대신 계획,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앱에서 차단하고 대출은 목적금리 상환 3칸표로 비교한 뒤 승인을 지원하세요. 마찰은 빚의 속도를 낮추는 브레이크입니다. 가계부는 기록보다 보기입니다. 카테고리를 미세하게 쪼개면 피곤해지고 너무 크게 묶으면 통찰이 사라집니다. 7에서 9개의 고정 카테고리로 통일하고 월별 트렌드와 비중만 확인하세요. 숫자가 줄을 세우면 감정은 줄을 섭니다. 한정판과 지금 아니면 못 사요는 손실 회피를 자극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는 대체 가능합니다. 24시간 대기, 대체품 2개 찾기, 실사용 시나리오 적기. 이 세 가지로 포모를 낮출 수 있습니다. 놓치는 두려움보다 지키는 평온이 더 오래갑니다. 전세는 큰 목돈을 묻고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월세는 현금 흐름을 압박하지만 유동성을 남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가계의 위험도, 직업 안정성, 금리 환경을 숫자로 비교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바꿀 수 있게 옵션을 열어두면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굴레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첫 통장은 저축이 기본이라는 디폴트를 씹는 기회입니다. 용돈의 10%를 자동저축, 소비는 현금 봉투, 장난감 구매는 일주일 대기. 선택 설계는 가정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가치관은 말보다 구조로 전해집니다. 힘, 회식비, 교육비, 복지 포인트에도 너치가 먹힙니다. 기본 옵션을 건강식 교육 저축형 상품으로 배치하고 사치성 소비는 한 번 더 확인. 보고서는 지출 총액보다 효용 스토리를 적게 하세요. 돈은 숫자이지만 선택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보너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쓰기 쉽죠. 해결은 환급금 자동제 투자 규칙. 환급금 80%는 연금 투자 계좌로 20%는 보상 예산으로. 즐거움과 미래를 동시에 챙기는 분할은 심리적 만족과 재무 성과를 함께 잡습니다. 돈만 모으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반대로 시간만 쓰면 미래가 가벼워지죠. 현재와 미래의 균형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시간을 사는 소비는 찬성, 시간을 빼앗는 소비는 보류. 배달이 시간을 살면 오케이, 늦밤 SNS는 시간을 빼앗으면 노. 기준이 생기면 결정은 쉬워집니다. 시장은 언젠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 감정이 지휘하면 치명상입니다. 미리 정하세요. 하락 20%시 현금 비중 확대, 30%시 분할 매수, 일시 정지 규칙, 그리고 계좌 알람은 끄고 뉴스는 제한적으로. 위기는 대비가 아니라 리허설의 유무로 갈립니다. 가장 똑똑한 전략은 내가 자주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디폴트, 분산과 장기라는 단순한 원칙이 이깁니다. 화려한 예측보다 평범한 반복, 시장의 소음보다 절차의 침묵. 이게 탈러가 발견한 진짜 인간을 위한 길입니다. 시장은 대체로 똑똑하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버블과 붕괴, 비합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죠. 중요한 건 이 논쟁의 결론이 아니라 활용입니다. 시장이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더 좋은 선택 설계로 앞설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 가능성, 시장의 오류 가능성을 모두 계산에 넣으세요. 첫 주는 돈의 흐름지도 만들기입니다. 계좌카드 구독대출을 한 장에 모으고 월급의 세 바구니 비율을 결정하세요. 목표는 통제가 아니라 가시성입니다. 보이는 돈만이 바뀝니다. 둘째 주는 자동이체와 자동증액, 급여일 다음날 투자연금 비상금으로 흘러가게 하고 연 1회 자동증액을 켜세요. 해지 변경은 2번 확인으로 마찰을 추가합니다. 셋째 주는 소비 마찰 설계. 배달 택시 야식은 야간 제한, 충동 구매는 24시간 대기, 구독은 결제일 점검. 반대로 건강학습 투자는 원터치 접근, 방지턱은 속도를 줄이되 목적지는 그대로 두는 장치입니다. 넷째 주는 리밸런싱과 분기 점검 루틴 만들기. 날짜를 캘린더에 고정하고 감정이 아닌 비중으로 조정하세요. 점검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더 보면 더 흔들립니다. 30일 뒤 민수의 통장은 달라졌습니다. 구독 3개 해지, 배달비 40% 감소, 자동이체 2건 추가, 투자 리밸런싱 실행. 의지로 버틴 게 아니라 구조가 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네요. 돈의 결정은 마음의 언어를 탑니다. 불안은 안전을, 지루함은 자극을 찾죠. 마음이 원하는 걸 모르고선 예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 감정의 트리거를 적어두고 그때 실행할 대안을 옆에 붙여두세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다음 중 당신을 가장 흔드는 편향은 1. 손실 회피 2. 현재 편향 3. 보유 효과 4. 침몰 비용.
하나를 고르고 오늘 한 가지 장치를 적용하세요. 편향은 지울 수 없지만 설계로 약화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계산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 의지보다 디폴트가 강하다. 3. 손실 회피 현재 편향 멘탈 어카운팅이 돈을 흔든다. 4. 자동화 분산 리밸런싱이 감정을 이긴다. 5. 작은 넛지가 큰 불을 만든다. 지금 10분만 투자하세요. 자동 이체 설정, 구독 폴더 만들기, 알람 줄이기 중 하나. 행동이 바뀌면 기분도 따라옵니다. 부는 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부는 숫자 이전의 마음의 자유입니다. 실수하는 인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한 디폴트를 설계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실천을 위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한 가지 바로 실행해 보시죠. 감사합니다.